한때는 서로 아끼고 믿고 심지어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왜 지금은 서로 눈도 마주치기 싫을 만큼 멀어졌을까요? 좋아했던 인연이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적인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 기대치는 더 높아지죠. 아무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는 믿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거라는 바람,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챙겨줄 거라는 기대. 이런 마음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이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가진 쪽은 그걸 점점 당연한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플 때 먼저 안부를 물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지칠 때 먼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그러다 그 바람이 어긋나면 왜 몰라줄까? 라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서운함이 단순히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운함이 반복되면 그것은 차곡차곡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은 때로는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말하지 않았던 기대였지만 나중에는 왜 그렇게 못하냐는 비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대체로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상대 역시 자신만 노력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다치고 믿음이 흔들리며 결국엔 말하지 않아도 서로 피하게 되는 사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랜 친구, 오래 사귄 연인,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람이고 기대는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한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서운함으로 해석하면 상대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요. 나만 노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감정을 쌓는 게 아니라 감정을 꺼내놓는 일입니다. 말로 표현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때로는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기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니까요. 다만 그 기대가 쌓이기 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걸 상대는 알고 있을까를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받기 원하기 전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본 적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걸 직접 말해본 적은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결국 주고받는 것보다 주고 기다리는 것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를 원망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 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기대는 표현해야 하고 실망은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했던 사람이 언젠가 원수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대개 큰 사건보다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사이가 틀어졌던 그 순간을 정확히 짚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어색했지? 라고 물으면 선명한 계기보다는 어딘가 흐릿한 감정들만 떠오릅니다. 그건 아마도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생긴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이야기하고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참자, 그 정도는 넘어가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쩌면 현명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고 사소한 일로 싸우는 건 어른스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넘긴 일들이 반복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것은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 한켠에 작은 가시처럼 남아서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다시 아프게 찔러옵니다. 처음엔 참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켜켜이 쌓이고 결국엔 폭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상대방은 깜짝 놀란다는 점입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잖아라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 있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마음을 조금씩 닫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차이는 서로의 거리감을 더 벌어지게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들이 사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처음 그 오해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내 기분을 말할 수 있었다면 상대방도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그땐 미안했어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오해가 풀릴 수도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말을 꺼내지 않은 채로 감정을 숨기다 보면 어느 순간엔 내가 스스로 감정의 크기를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해는 감정뿐 아니라 기억까지 왜곡시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분이 상했던 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를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야라는 식으로 기억이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관계의 온도도 식어버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아주 단순한 대화입니다. 그때 너가 한 말이 사실 조금 마음에 걸렸어. 그때 그런 행동이 나한텐 조금 서운했어. 라는 말을 조금만 용기 내서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이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잠깐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피하는 것보다 감정을 묻어두는 쪽이 훨씬 더 관계를 망치기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더 많이 오해하고 더 많이 실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표현은 진심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제때 이루어질 때 작은 오해는 그저 작은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과 멀어지게 된 이후 그 시작을 떠올려 보면 정말 사소한 오해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감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늘 작은 것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꺼내놓는 용기.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람 마음이 식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순간이죠. 특히 내가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감정은 너무 쉽게 차가워집니다. 아무리 정을 많이 줬어도 마음을 깊이 나눴어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굳이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배려나 관심, 고마움의 표현이 오고 가야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구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이 사람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번쯤은 내가 더 해도 되지 하면서 감싸기도 하죠. 하지만 반복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은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힘들 땐 보이지 않습니다. 기쁜 일은 함께하지 않는데 어려운 일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고맙다는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사람에게 그냥 편한 도구였던 걸까? 사실 이런 감정은 단순히 서운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용당했다는 느낌만큼 상처 깊게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여줬던 모든 진심이 무시당한 것 같고 스스로도 어리석었다는 자책이 듭니다. 왜 나는 몰랐을까?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요. 더 안타까운 건 상대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보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말 한마디 없이 받기만 하는 태도는 결국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조차 서서히 잃게 됩니다. 그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엔 다신 연락하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분명 애정이 있었습니다. 좋아했고 마음이 있었기에 도와주고 챙겨줬던 겁니다. 하지만 진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마움 없이 반복적으로 요구만 하는 관계는 결국 진심마저 변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았다면 다음부터는 마음을 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게 기뻤고 그 사람이 좋아서 해준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오죠. 그게 바로 감정이 식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도와준 만큼의 관심이나 애정을 바라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이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만큼만 주게 됩니다. 관계는 결국 마음을 주고 싶게 만들어야 유지되는 겁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는 모습, 작은 관심을 되돌려주는 태도,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한 행동이 가치 있었다고 느끼고 다시 정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용당했다는 기분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한 번 식은 마음은 예전만큼 뜨거워지기 어렵고 내가 했던 노력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좋아했던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으로 남기 싫어서 스스로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 속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주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진심을 그냥 편리함으로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그리고 만약 스스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단지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둘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있을 땐 잘 맞습니다. 만나기도 쉬웠고 공감대도 많았고 시간을 공유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각자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거나 이직을 하기도 하죠. 삶의 흐름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리듬도 맞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노력합니다. 시간이 나면 연락하려고 하고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노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예전엔 당연히 1순위였던 사람이 지금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집중하느라 뒷순위로 밀려나게 되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무심한 거리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서로를 잘 알던 사이였던 두 사람은 요즘 그 사람은 뭐하고 지내지? 라는 질문을 품은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연락 한 번 하는데도 망설여지고 예전처럼 편하게 털어놓기 어려운 감정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달라졌어. 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마음보다 상황입니다. 서로가 겪고 있는 현실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감정의 결이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대화조차 불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잊곤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연락이 줄었다고 서운해하지만 그 사람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저 버거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여러 국면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챙길 여유가 넘치고 또 어떤 시기엔 나 자신 하나 챙기기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서로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했다, 이기적이다는 오해가 생기고 결국엔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됩니다. 사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지,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주 연락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전보다 표현이 줄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현실과 싸우고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변했다는 말은 조금 신중해야 할 표현입니다. 정말 변한 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변한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의 삶이 바뀐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쉽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관계를 뒤흔듭니다. 그러니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도 함께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별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입니다. 서로를 좋아했고 분명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그걸 풀 기회를 놓치면서 결국 멀어지게 되는 일. 그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누구나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거나 상대의 행동이 뜻밖의 아픔으로 다가왔을 때, 그럴 때 솔직하게 나는 이랬다. 그게 마음에 걸렸다. 라고 말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드러내는 일은 곧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까봐 혹은 오히려 더 멀어질까봐 우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또 자존심도 작용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 같고 먼저 마음을 꺼내면 더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굳어지고 오해는 깊어지고 결국 서로가 다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뒤죠. 정말 안타까운 건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순간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오해를 푸는 기회를 가졌다면 어쩌면 그 관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타이밍을 놓칩니다. 말하고 싶을 때는 용기가 없었고 용기가 생겼을 땐 상대가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진심이 아니라고 단정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대도 말을 못했던 것일 수도 있고 표현에 서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아도 아무 말 없는 걸 보면 그냥 그 정도였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접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진짜 상대의 마음을 확인한 게 아니라 내 감정 속에서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상대는 어쩌면 나처럼 같은 고민을 하며 선뜻 다가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서로의 진심을 묻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해버린 관계는 늘 마음 한구석에 그때 내가 물어봤더라면 이라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맺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우고 헤어졌다면 분명한 이유라도 있지만 마음은 남았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멀어진 경우는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고 어떤 날엔 괜히 다시 연락해 볼까 고민하기도 하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뒤끝을 오래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은 상황이 허락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을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꼭 화해나 재회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했었어 라는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맺힌 매듭 하나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정을 잘 말하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 진심을 확인하려면 서로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단순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상처받고 끝나는 관계는 결국 단절이 아니라 오해의 누적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은 말로 해야 닿습니다. 가만히 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아무리 간절해도 상대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였나 봐 라는 이별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